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입니다. 2022년 9월 22일 오후 9시 39분입니다. 이제 호텔로 들어와서 너무 피곤하네요. 아침부터 엄청 빡센 스케줄. 그래도 여러분들께 이번 주 내내 이 시장 좀 안정권으로 접어들 때까지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20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 또 15거래일 동안 분할 매수, 계속해서 31거래일 상승 파동에서 이제 2530은 강력 저항 구간으로 여러분들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방송을 했었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현금 확보를 하셨으면 1번, 못했으면 2번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중에 뭐 반문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목 놓아서 2530, 40, 3% 더 먹으려고 했다가 골로 간다, 계좌가 엄청난 손실로 전환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998포인트의 마지막 탈출 자리, 3000포인트를 깨고 마지막 탈출 자리, 그 자리를 그때도 어김없이 어기셨던 분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도 또 혹자는 강부센터장 20일 동안 20일 거래일 동안 좀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하라는 전략, 그리고 상승 파동으로는 배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상승 파동 쪽으로는 30% 정도 비중 내에서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레버리지 ETF나 뭐 삼성전자나 개별 종목이나 그동안에 먼저 비중을 들어가서 하늘 아래 물려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또 아니면 초반부터 잘 따라오셨던 분들 이렇게 좀 갈라집니다. 좀 나눠지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그들만의 리그에 우리는 항상 그 어깨에 올라타면서 시장에 대응을 한다, 이런 자신있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원유 인버스 ETF로 주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손실이 계속 쌓이면서 마이너스 1, 2%씩 계속 손실이 나도 원유 인버스는 70% 이상, 거의 뭐 풀베팅까지 하면서 원유 인버스로 안정적인 시장이 하락파동 자리에서 안정적인 고수익을 추구했었고, 그리고 달러 선물 인버스 ETF도 그런 분위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만원의 행복 그룹톡과 거의 한 5천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천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에게, 기존 VIP 가족분들과 또 만원의 행복을 단 한 번이라도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그룹톡을 좀 만들었을 때 초대를 했던 분들께 오늘 과감한 전략을 좀 드렸습니다. 그 전략이 나오자마자 시장은 저점 대비해서 반등세를 보여줬죠.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리죠. 지금 화면에는 우리 흥보막이 있는데,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2310포인트에서 2330까지 올라섰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VIP 가족분들에게는 2347, 2320포인트 사이에서 언더슈팅을 확인하고 비중을 확대를 할지 고민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런 조건이 부합이 돼서 오늘 메시지를 일부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근데 무조건 상방으로 비중을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전히 메인은 원유 선물 인버스를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원달러 선물 인버스 ETF는 목표치가 뭐 7,000원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7,000원 전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현금을 움켜쥐고 있거나 아니면 대체 투자로 해서 그래도 내 계좌의 살림이 좀 좋게끔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일단 지금 시장 대비해서 엄청나게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 만약에 이 시장을 경험했다면 더 큰 손실을 보고 계실 거라는 거 다들 인정하실 겁니다. 자, 오늘 일단 해외 지수가 움직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그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고 있고요. 60분봉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메시지 드렸던 게 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는 그 제가 FOMC 회의가 진행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자리는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나왔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쌍봉으로 다중봉 만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의 수, 또는 여기에서 제가 방송을 멈췄거든요. 이대로 다이렉트로 내렸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경우의 수,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조건을 다 부합하면서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보시면 이게 실제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올라갔죠. 올라갔고 여기 내려갈 자리까지 그대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대로 내려와 버렸고, 여기서 패턴이 이렇게 해서 다중바닥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이 갇혀진 틀 안에서 오버슈팅을 먼저 상방으로 해서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초반에는 나왔고, 뒤로 가면서 야, 인플레이션을 저렇게 자꾸 확고한 의지를 보면서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0.5, 0.75, 뭐 0.75, 0.75 아니면 0.5, 0.5, 0.25 앞으로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한 지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거 뭔지 아실 겁니다. 힘이 있는 세력들이 먼저 그거를 고지를 하고 예령을 주는 것은 시장이 반영을 다 합니다. 그거를 파월 의장은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정신을 차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파월 잘하고 있네 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추세를 전환해서 이쪽으로 막 가냐, 지금 이런 그림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여기 조건을 확인했고 빠르게 내려왔고 여기 올라갔죠. 그 다음에 살짝 내려오고 있죠. 내려왔다가 여기 땡겨줬어요. 근데 제가 추세 라인으로 분석했었던 내용보다 더 깔끔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경우의 수는 이미 답을 나왔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데이터상으로 제가 여러분들 여기에 제 감정을 소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있는 그대로 기술적 분석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해서 요 추세 라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자, 요 이미지 파일 살짝 옆으로 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을 여기서 돌파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럼 여기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연준의 FOMC 연준 FOMC에서 파월이 발표를 기자회견에서 어쩌고 저쩌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듣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는 저명하구나. 그건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런데 요 시나리오대로 올라가 버리면 얘는 요 그림을 작도를 잘 그려서 요렇게 올라와 버리면 FOMC는 그냥 흔들어 제낀 걸수록 그냥 제자리 왔네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되는지가 내일 중요하고, 그러면 제일 베스트가 이건데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만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오늘 그룹톡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만원행복 그룹톡에서도 일부러 VIP 가족분들한테 일부 몇몇 분들이 조금 속상해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들에게만 정보를 주셔야지 만원 행복의 분들에게도 정보를 주니 좀 배가 슬슬 아픈데 이러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적정 비용을 우리는 내고 있는데 저기는 적정 비용을 내지 않고 그냥 강센터장님을 열심히 추종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저는요 정말 딱 정확하게 차별을 합니다. 차별을 하고요. 정보 드리는 그 수준과 깊이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바카스로 결국에는 바카스 주시면은 바카스 저쪽만 주고 저희들은 안 줬어요. 이러신 분들 계셔서 제가 바카스를 또 200병을 쐈지만 아무튼 기승전 바카스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제일 베스트가 이렇게 돼서 연준 FOMC 파월 의장님이 기자회견했을 때 이렇게 충격을 줬었던 거 제자리로 가면 너무너무 베스트고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틀려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오늘 메시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유튜브에서는 제가 공개해드릴 수는 없고, 이 구간에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금 올라가다가 실패해야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고 회선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다시 역헤드앤 숄더에서 다시 올라간다. 시간의 버퍼의 문제예요. 그들의 준비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고 파생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추적해서 체크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리면서 배팅에 대한 이 시나리오로 지금 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21일 오후 11시 22분에 미증시가 11시 22분에 요런 흐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캡처 이거 보내드린 시간이랑 이거 조금 그런데 시간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드려서 전략을 잘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드린 베스트 시나리오로 갈지, 현재 야간 선물은 0.4% 아직 간의 기별도 안 됩니다. 0.4%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그냥 0.7%가 2348이고요. 여러분들은 요 메모를 하십시오. 2341포인트. 2341은 올라가겠죠? 어저께 연준 파월 의장님이 금리 결정을 하시기 전에, 연준에서 금리 결정하기 전에 9월 20일날 저점 자리가 2341입니다. 그냥 제자리 갖다 놓는 거예요, 한국 증시는. 근데 이 제자리로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 추세 라인을 돌파하면서 2340을 안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일 시가가 341을 올라서고 2350포인트를 올라서는지를 체크하시고, 불안하시다 그러신 분은 2352포인트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341포인트와 2352포인트를 내일 확인을 하면 눌려도 2380, 2410 라인까지 가고, 2380에서 2410포인트라는 레인지에 여기서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희 그룹톡이나 VIP 가족분들은 여기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 분들도 분명히 액션을 취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은 여기에서 본인의 계좌 사정을 남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잘 대응하신 비중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한다.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인데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과 어제, 그제, 최근에 2380 이하에서 내가 어떻게 계좌를 관리했고 어떤 비중을 실었는지를 체크해서 수량을 체크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일단은 탈출을 하신 다음에 현금 확보를 합니다. 여기서 뭐다? 달러 선물 인버스 ETF는 이 올라갈 때 시세가 나올 텐데 그들은 청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만약에 50% 이상 했다 그러면 30%는 들고 계시고 20% 정도만 수익으로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달러 선물 인버스 ETF를 너무 공격적으로 일찍 잡으신 분들은 그냥 포지션 유지하고 현금 확보 되시는 것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게 유튜브를 띄엄띄엄 보시거나 제가 방송 모든 미디어를 추적해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걸 못 쫓아갑니다. 아니 센터장님 잘하는 거 알겠고 시장 분석 잘하는 거 알겠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거 못 쫓아다녀요. 어떻게 해요? 그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여건이 안 되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고요.
근데 저는 직업이 매일매일 해가지고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자들의 사정이 있는데 그 각자들의 사정에 맞춰서 제가 방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도시락 싸들고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전업 투자자들도 있고 매일매일 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셔가지고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아. 현금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 선물 인버스 들고 원유 선물 인버스 10%로 단타 치면서 나 이렇게라도 소일거리 할래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단타를 조장하니 그런 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속으로 자기가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신세계 승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 바닥자리에서 2530까지에는 요 구간부터 강조했어요. 그분들 정신세계 승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오버슈팅 3% 그래서 제가 약간 비유로 저를 매번 공략하려고 하는 그 수장이 있잖아요. 에? 그래서 3% 먹으려다가 3% 보면은 골로 간다. 3% 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좌가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에 팍팍 하려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도 대응 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센터장님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분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2380, 2410포인트까지 올랐으면 비중이 하늘나라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마음고생 다 하고 2년 동안 버티셔야 돼요. 그게 어쩌면 하늘나라에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아무리 대응 잘해도 엇박자 나면서 더 계좌 손실만 더 그냥 2년 동안 존버했으면 그게 더 살림이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냥 평균 단가가 거의 대부분 2700, 2800 이상이신 분들은 그냥 냅두세요. 센터장 그러다가 더 빠지면 어떡해요? 그럼 더 빠지면 손절해가지고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각자의 환경이 아니잖아요. 능력도 힘들고, 그죠? 제가 이렇게 비수 꽂히는 말을 꼭 굳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래, 더 열심히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2년 동안 좀 존버하시고. 근데 대응 잘하신 분들은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쫄지 말고, 어떤 분들은 2440, 50의 저항이라고 말씀드려서 여기서 서학개미분들 배팅에 사인을 드렸고 CPI 지표 나오면서 5, 6% 빠졌을 때 저항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가 너무 강하니까 버텼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반성하고 계시죠. 2440, 50 분명히 저항 자리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니까 미국의 CPI 지표가 발표되면서 그렇게 부러질지는 전 세계 어떤 투자자들도 몰라요. 그냥 다만 2440, 50은 단기 저항 자리니까 거기선 관리해야 됩니다. 요거에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그 다음날 CPI 지표가 빠지면서 미국 서학개미 분들도 제가 2440, 50 올라갈 때 미국 증시 지수 위치도 목돈 연구소에서 거기는 저항입니다. 그 이상 못 가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못해서 계좌가 마이너스 5%, 10% 더 불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마이너스로 불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해드리는 말씀도 이렇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건 또 뭐냐면 2380, 2410을 갖다가 0.75bp를 인상을 하면서 빠르게 2410포인트를 살리고 2450, 2480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지금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비중을 2350 이탈하고 오늘 2310 초반 이탈한 자리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중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중 관리가 아니라 비중에 대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죠? 비중을 좀 늘리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풀베팅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분들은 2380, 2410 올라오면 빠르게 올라오더라도 밑에서 잡은 것은 정리하시고 기존에 들고 있었던 비중으로만 2470, 80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자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2380에서 2410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청산했었던 걸 다시 잡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면 들고 있는 것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아셨죠? 그럼 센터장님이 2470, 80 확인되면 2500과 2550도 갈 수 있다고도 경우의 수도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경우의 수가 나오려면 2380과 2410을 가고 미국 선물지수가 흐름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부터 B까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U도 들릴 수도 있고 잠깐 동네 친구 잠깐 만나가지고 구름과자 한 대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고요. 결국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구름과자 먹다가 친구랑 놀다가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다시 뒤로 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로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자리까지 가는데 A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면 상황이 좀 달라졌네. 이놈의 새끼 왜 담배를 그렇게 펴가지고 친구랑 그렇게 놀다가 그게 악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집에 들어가긴 그렇고 엄마한테 잠깐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친구네 집에서 자면 안 돼 하고 다시 허락을 받고 그게 모멘텀이죠. 긍정적인 모멘텀. 다시 이 B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이고 그 시장은 누가 판단한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반대 포지션으로 들어오면 외국인 기관들이 그렇게 그림을 해가지고 그냥 이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갈 때예요. 이게 개인들의 피예요. 개인들의 피를 밟으면서 올라가는 게 캔들입니다. 빨간 캔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 여러분들 치열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전문가님들이 내년 상반기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딱 세팅해드리고 여행 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세요. 그때. 그때. 저희가 이런 말씀은 은연중에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3100, 3200에서 이경민 팀장님이랑 여기서 이제 위로 가는 거는 안 될 것 같다. 선수의 영역으로 가고 이제 하락으로 전체적으로 갈 거고 선수의 영역이니까 개인 투자자들 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방송 그 시기 때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보세요. 이경민 팀장님이랑 매번 얘기했어요. 제 정규 방송도 제가 혼자 매번 그렇다고요. 근데 지금은 3100, 3200짜리가 아니잖아요. 2300짜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지금 미국 증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개별 종목들 지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나스닥 선물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빅스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시장이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에너지를 모아서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100가정, 1000가정, 뭐 10,000가정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단 한 가정이라도 그래도 좀 덜 깨졌으면 하는 바람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어려울 때 저처럼 이렇게 해주는 전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아셨죠? 네, 이렇게 시장 힘들고 지칠 때 더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서 케어하는 전문가들 이 트렌드 달의 뒷면에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빅스 차트는 음봉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위에서 고공행진하고 있어요. 파동 에너지를 보면 외봉과에서 요즘 파동이 고점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빅스가 여기서 막 치고 올라갈 거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고점, 저점, 이 중심값에서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차트, 그러니까 빅스는 결과적으로는 주봉 에너지상으로도 아직 에너지가 살아있어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런 모습을 막 보이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조하게 어떻게든 바닥 따지기, 그러면서 국내 증시는 의외로 강한 모습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강한 모습이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씩 막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시간의 버퍼가 지금 9월 22일이잖아요. 제가 2500을 넘어가는 흐름은 10월 셋째 주, 넷째 주를 보고 있어요. 10월 셋째 주, 넷째 주를 향하는 흐름에서 먼저 코스피 지수가 2470, 80을 빠르게 가면 이거 2450, 2430, 50을 다시 한번 테스트했다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디가를 딱딱 맞아가지고 10월 셋째 주, 넷째 주까지 2500을 넘어가면 딱 좋은데 먼저 막 9월 이제 이번 주 예를 들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갑자기 2380 가버려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속도가 가? 개인 투자자들이 내다 파니까 저렇게 먼저 올라가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빅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뭘 봐드려야 되냐면 원달러 환율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달러 환율 보도록 할게요. 환율 차트 지금 역외 환율에서는 고점에서 분봉이 꺾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여기가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머리가 아니고 이쪽에 머리를 만들면서 오늘 원달러 선물 인버스 ETF에 대해서 전략이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은 역외 환율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1390 몇 원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헤드앤숄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빠질 것이냐. 확실히 에너지는 외봉, 쌍봉에서 고점을 낮아지고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요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9월 마지막 주 돼서 10월 첫째 주 정도에서 이제 원달러 선물 인버스는 1370원에서 이제 1350원 요 안으로 들어오면 1330원짜리가 저희들 단기 정리 자리거든요. 근데 1340원에서 일단은 비중 줄여주세요.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제가 비중 줄였다가 다시 트레이딩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완청은 1280원짜리를 보고 있는데, 지금 킹달러가 앞으로 계속해서 달러 강세는,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달러 강세는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퍼가 9월, 10월, 11월, 그래서 10월, 11월 정도에,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먼저 환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똑똑한 집단이 겨루고 있는 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선행해서. 그래서 우리도 원유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긴장하면서 체크를 하되, 밑도 끝도 없이 주가 반등에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것보다는 원달러 선물 인버스 ETF가 발 뻗고 자는 데는 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주도 출장 중에 영상으로 VOD로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